다음은요. 지금 인구조사, 인구총조사 이게 진행 중인데요. 이게 좀 얘기가 좀 있어요. 부부 침실 따로 쓰십니까? 별걸 다 묻는 인구조사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받으신 분도 있는데 봤을 때 이거 너무 개인적인 것까지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나 봅니다.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사별했는지, 집값, 물은 뭘 마시는지까지 물어본다. 오. 1인 가구엔 혼자 사는 이유가 뭔가도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거 사생활 침해다. 주민항의 빗발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통계청은 아니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왜 올해만 이렇게 또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서 조사원들 재교육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칼럼으로 이 내용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인구총조사 순환시대 그러면서 이 앞에 내용을 소개했고요. 이 밑줄 보겠습니다. 통계청은 시대와 의식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 사생활 침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래로 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 이게 5년마다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국민들의 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이 의식 수준과 태도는 해마다 바뀌고 있다. 이제는 통계청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최경영 변호사. 네. 굉장히 자세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지금 오늘 출근길에 사거리에서 보세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적극 협조 바랍니다.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예. 실제 인터넷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 호구조사다. 공산주의 국가를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면 자세히 물어본다는 너무 거예요? 개인적인 마치 이제 보면은 마치 저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예.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 집에 TV 있나? 너네 집에 에어컨 있나? 이런 거 물었을 때 없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2020년대에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어서 실제 기분 나빴던 분이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거 정말 사생활 침해 아니냐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답은 사생활 침해가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생활 침해를 논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이 어떤 질문 내역이 지금 45개나 된다고 하는데 예. 좀 더 민감한 정보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하고 개인정보 주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통계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국민들의 어떤 사생활 보호에 관한 어떤 법적 감정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질문도 있나 봐요. 임신 계획은 있는가? 전세인가 월세인가 이거 그렇다 칩시다. 직장과 직장에서 직위가 뭔가? 집에 방이 몇 개인가? 혹시 사망한 자녀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당혹스러운 거죠. 이런 일. 그리고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 물은 생술 마시는가 정수기를 마시는가? 이런 질문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논란일까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부산 지하상가 폭행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좀 공개가 됐죠. 그래갖고 무슨 논란이 됐어요. 어떤 남성이 여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남성 경찰에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전화를 안 보여줘서 다투다가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논란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 그리고 경찰은 지금 이 영상 올린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해서 누가 올렸는지 유포자를 또 찾고 있거든요. 조대진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거? 도시철도 지하상가에서 CCTV에 잡힌 내용인데요. 예. 여성을 일방적으로 남성이 폭행을 해서 119 지구대가 출동을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또 여성과 남성은 또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자가 많이 되니까 이제 남성이 자진 출석을 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렇게 폭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인 걸로 보이네요. 예, 연인 사이로 보이고요. 사소한 오해 때문에 이렇게 폭행을 한 걸로. 근데 남은 문제는 이 CCTV 영상을 누가 올렸는가?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제 유포한 사람을 지금 적발해달라고 여성이 지금 요청한 상태여서 이 부분이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 주목을 끌었는데 또 이 영상을 올리신 분은 또 이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상황이. 그렇죠. 네. 근데 이 폭행 사이는 또 서로가
신고 안 하면 또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폭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당사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포자가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좀 상황이 좀 묘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에는요, 이수신 장군의 영정이 새겨져 있는데 이 영정 앞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친일 행적이 있는 화백이 이 영정을 그렸다는 겁니다. 교체가 마땅하다, 아니다, 이거 세금 낭비다,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